1942년 1월 9일 대구. 이날은 한국 산업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인물이 태어난 날이다. 그의 이름은 이건희. 삼성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나아가 세계 기술 산업의 패러다임까지 흔든 인물이다. 그는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셋째 아들이었다. 많은 이들은 장남이 회사를 물려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조용하고 사색적인 셋째 아들을 유심히 지켜봤다. 이건희는 말이 많지 않았다. 형들과 달리 나서지 않았고 묵묵히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고 낡은 다이어리에 사람을 관찰하며 썼다. 어떤 성격인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는 말을 아끼는 대신 깊이 생각했다. 청년이 된 그는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현장보다 공부를 택한 그에게 사람들은 학자형 후계자라는 말을 붙였다. 하지만 이건희는 단순히 배움을 위한 배움을 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언젠가 삼성이라는 이름을 짊어져야 할 날을. 1966년 동양방송에 입사하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경영을 배우기 시작한다. 건설, 무역, 전자 등 다양한 사업부를 돌며 실무를 익혔지만 늘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다. 조용한 왕자, 결정장애, 너무 물러 보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페이스를 바꾸지 않았다. 위기는 항상 내부에서 온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그는 오래된 조직에 스며든 관성부터 깨기 시작했다. 1987년 11월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타계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건희는 삼성그룹 회장직에 오른다. 당시 그의 나이 45세. 세상은 조용히 그를 의심했다. 말 없고 유약해 보이는 이세 회장이 과연 그룹을 이끌 수 있을까? 하지만 이건희는 단 하나도 해명하지 않았다. 대신 결과로 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향해 처음 강하게 던진 메시지는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나왔다. 당시 삼성의 경쟁력은 일본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었다. 싸지만 품질은 떨어지고 브랜드 가치는 낮았다. 이건희는 임원들을 모두 불러 모아 단호하게 말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다. 그는 삼성을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는 각오였다.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 삼성은 흔들렸다. 임직원 사이에는 반발이 있었고 구조조정이 이어졌으며 제품 개발, 생산, 디자인, 심지어 마케팅까지 전면 개편됐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수만 대의 불량 핸드폰을 임직원 앞에서 불태운 사건이다. 누구도 그런 파격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건희는 말했다. 제품이 불량이면 고객은 삼성 전체를 불량으로 본다.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의 품질 철학은 삼성의 DNA를 바꾸기 시작했다. 2등은 기억되지 않는다. 1등만이 살아남는다. 디자인은 고객의 감정을 읽는 것이다. 기술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는 한 번도 직접 제품을 만들진 않았지만 어떤 기술이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결과 삼성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2006년 TV 세계 판매 1위, 2010년 스마트폰 시장 진입, 2012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그리고 2018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한 기업 중 하나로 등극한다. 하지만 이건희의 경영은 늘 빚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8년 그에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다. 비자금 조성, 경영권 불법 승계, 정경 유착. 그는 재판에 서게 되었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쓰러질 때 쓰러져도 앞으로 쓰러지고 싶다. 뒤를 보며 물러나는 건 내 방식이 아니다. 그는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의 글로벌 전략을 정비한 그는 2014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만다. 그의 침묵은 6년을 넘겼다. 그 시간 동안 삼성은 아들 이재용 체제로 넘어갔고 전 세계의 시선은 여전히 이건희 이후를 주목했다. 2020년 10월 25일 이건희는 세상을 떠난다.
향년 78세. 그가 떠난 뒤 온 세계의 언론이 그를 이렇게 불렀다. 조용한 혁명가, 아시아 최고 기업가, 삼성 신화의 창조자. 그는 기업가였지만 단순히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다. 기업은 인간 중심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이윤만을 쫓는 순간 기업은 무너진다. 그리고 가족은 그의 뜻을 담아 2만 3천여 점의 미술품을 기증했고 수조 원에 달하는 사회 환원을 발표했다. 이건의 컬렉션은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있다. 사람들은 묻는다. 그는 성공한 회장이었나? 정답은 단순하지 않다. 그는 고독했고 때로는 비난받았으며 또 누구보다 철저히 자신을 희생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는 시대를 바꿨고 그가 떠난 지금도 그 흔적은 산업 곳곳에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항상 변한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리고 변화는 언제나 고통을 동반한다. 그 고통을 누구보다 먼저 끌어안았던 사람, 그래서 모두가 손대기 두려웠던 것을 가장 먼저 건드렸던 사람, 그가 바로 이건희였다.